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은 지금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설인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그 베트남에서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에서 외무성 직원들 5명을 책임을 지라. 그리고 처형을 했다. 이런 기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는 안 사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절규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인권 문제 정말 처절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나면 정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합니까? 북한 인권 재단도 지금 뭐 거의 개점 휴업이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운동 하나도 지원도 안 해주고 북한 인권 NGO들 뭐 도저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북한 체제 포갑자들만 돕고 싶다 이 뜻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겠지만 절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보와 경제와 인권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지 별개로 고려하면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정부의 확실한 경고를, 뭐 제가 경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경고를 드린다, 던진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제사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엔을 말합니다. 유엔에는 인권기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구도 있고요. 핵에 관한 또는 군축에 관한 뭐 그 밖에 많은 종류의 유엔의 업무가 있지만은 유엔의 인권이라는 것은 유엔 업무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정당성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1948년에 유엔 총회가 결의했던 세계 인권 선언에서 나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이 세계 인권 선언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신문이죠.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류 역사를 근대와 현대를 차이를 내고 인류 역사를 본질적으로 차이를 내는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물론 조약은 아니고 나중에 그 인권 협약을 통해서 다시 조약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이 선언 이것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보는 것이 헷갈리면 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준으로 보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세계 인권 선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인권이 정말 있습니까? 북한에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그리고 전문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와 전문은 하늘에서 내려온 권리, 인간이 주는 권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부여할 수 있는 우대권, 특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여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천부 인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과연 이해가 될까? 예전에 손민순 장관이 해고록에서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이었던 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유엔 인권 결의에 우리나라가 기권을 내도록 유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이 정권은 그게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다 증명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너무나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엄청난 수준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탈북자들 때문입니다. 10,000개의 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10만 개의 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한두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다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유엔 국제인권기구, 유엔 기구가 처음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 소위원회 제49차 회의입니다. 그전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인권 문제가 있겠지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그래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면은 전혀 새로운 판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 사람의 북한 인권 특별보호관입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은 참 대단한 은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대 북한 인권 보고관, 특별 보고관이었던 비tit 문타폰, 그리고 2대 마르주키 다루스만, 3대 오헤아 킨타나. 이 세 분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다 다른 이분들에 비해서 눈물이 없고 열정이 없고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처절하다고 할 만큼 방관하는 것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의 활동의 결과로 지금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특히 이 2대 마르주키 특별보고관 시절에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유엔이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COI라고 부르죠. COI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마이클 커비라고 하는 이 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은 보십시오.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모두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국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제발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지금의 한국 정부가 북한 포갑자에 대해서 그렇게 귀엽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 백정도 그런 백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질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포갑자들에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그 최종적인 함의를 담은 단어는 반인도 범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범위하고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심각한 이 반인도 범죄, 지금 국제사회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 아버지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지만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낙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함부로 칭찬하지 마시고 함부로 돕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인도 범죄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유엔 인권기구가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한국의 위정자들, 특히 법률가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일이 인권이잖아요. 당신들이 하는 일이 인권이잖아요. 갑자기 인권을 왜 다 버리고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당신들이 어떤 문제에 너무나 집착을 하다 보니, 너무나 증오심에 시달리다 보니 영혼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훈 변호사, 민변 박찬훈 변호사, 한양대 법률대학원 교수, 국제인권법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금 해산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되지도 않는 주장이지만, 과연 통진당 해산이 자유한국당 비판과 같은 맥락입니까? 인류 최악의 포갑자, 인권유린자,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국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길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발을 악에서 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은 얘기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소화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요. 특히 일본 문제는 정말 소홀하게 다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일본, 저도 참 복잡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천황이라는 그 존재가 일본 사람들을 과연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미 선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현대 일본, 현대 미국, 현대 국가 대한민국은 북한에도 우리 동포가 이 현대적 인권 개념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